퇴직금으로 코인에 투자한 사람의 최후. 올해로 61살 이정우는 회사를 떠났다. 그날 회사는 마치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듯한 분위기였다. 35년 동안 한 회사만 바라보고 달려온 그의 퇴직식에는 동기, 후배, 심지어 은퇴한 선배들까지 찾아왔다. 사장까지 나와 악수를 건넸다. 정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쉬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빛엔 이상한 빛이 스쳤다. 쉬면서 산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퇴근길 손에 들린 퇴직 기념패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35년을 바쳤는데 이게 다인가? 회사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오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평생 월급만 바라보며 살았다. 대출금 갚고 아이들 학비 대고 노후 준비한다고 조금씩 넣어둔 적금.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고작 박수 몇 번과 기념패 하나로 끝났다는 현실이 허무했다. 하지만 허무함도 잠시. 통장에 찍힌 2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의 가슴을 다시 뛰게 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그동안 조금씩 모은 적금과 퇴직 기념금, 퇴직 후 나온 위로금까지 합친 금액이었다. 2억이면 못할 게 없지. 이제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 윤숙이 마중을 나왔다. 여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어땠어? 허무하더라. 그래도 속은 시원해. 이제 우리 좀 여유롭게 살자.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러 다니고. 윤숙의 말에 정우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묵혀두는 건 패배자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평범한 회사원도 비트코인으로 몇억을 번다지 않는가.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퇴직 일주일 후 그는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다. 야, 나 이번에 코인으로 3천 벌었어. 진짜? 어떻게 한 거야? 요즘은 코인 안 하면 바보다. 은행 이자 3% 벌려고 넣어두는 건 시대착오야.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그의 귀를 자극했다. 평소 투자 따위엔 관심 없던 동기들이 하나같이 코인, 디파이, 에어드롭 같은 생소한 단어를 쏟아냈다. 정우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도 다 평범한 셀러리맨인데 나라고 못할 게 없지.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설치했다. 여보, 당신 요즘 뭐 그렇게 열심히 찾아봐? 아내의 물음에 정우는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 좀 하려고. 윤숙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30년 넘게 가정만 돌본 남편이 이제야 자기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오히려 흐뭇했다. 하지만 정훈의 머릿속은 이미 투자 계산기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2억 3천만 원을 전부 투자한다면 1년에 3배만 뛰어도 6억 9천만 원. 2년이면 20억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신도 모르게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갔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투자자 이정훈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그는 그렇게 굳게 다짐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윤숙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은 천천히 즐기면서 살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럼 당연하지. 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눈을 감지 못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차트는 초록색 화살표를 그리며 치솟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도 곧 그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그날 그 결심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갈 첫걸음이 될 줄을. 거래소 앱을 설치한 지 일주일. 이정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았다. 출근 대신 차트 분석, 업무 대신 유튜브 투자 강의를 보는 생활. 평생 회사와 집만 오가던 그에게 처음 느껴보는 세상이 열리고 있었다.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세상이구나.
유튜브에서 젊은 투자자들이 말하는 성공담은 그를 점점 자극했다. 저는 29살에 코인으로 17억 벌고 은퇴했습니다. 3개월 만에 원금 5배 수익, 이 시장을 놓치면 10년은 후회합니다. 그들의 말이 허황돼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가능할 것 같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오히려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다. 4월 초 그는 마침내 1억 원을 송금했다. 퇴직금의 절반이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막상 버튼을 누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나도 투자자다. 그 순간 단순한 전직 회사원이 아닌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가 처음 산 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름도 생소한 알트코인이었다. 유튜브에서 곧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며 추천한 종목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괜히 시작했나 하며 후회가 밀려올 때쯤 코인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10%, 30%, 50% 그리고 어느새 2달 만에 1억 원이 1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정우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삼켰다.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거였어? 돈이 불어나자 삶의 자세도 달라졌다. 그동안 퇴직 후 절약만 생각하던 그는 백화점에서 명품 지갑을 사고 10년 넘은 차도 새로 바꿨다. 아내 윤숙도 처음엔 놀라워했다. 여보, 이거 진짜 코인으로 번 돈이야? 그렇다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앞으로 5억, 10억도 가능해.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윤숙의 불안감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자랑하듯 말했다. 우리 이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손주한테 집도 사줄 수 있겠어. 정말 그렇게 잘 풀릴까? 걱정 마라. 난 이제 감을 잡았어. 그때부터였다. 그의 말투에서 현실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건 1억이 1억 8천만 원이 되자 그는 더 이상 원금 회복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이제 목표는 자산가였다. 퇴직금 전액 2억 3천만 원을 넣어도 모자라 보였다. 이렇게 벌 수 있다면 대출을 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은행의 연금 담보대출 상담을 받으며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금리가 조금 높긴 한데요라는 직원의 말에 그는 웃으며 서류에 서명했다. 그렇게 추가로 7천만 원이 계좌에 들어왔다. 그리고 단숨에 다시 투자로 들어갔다. 처음 투자 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었다. 오히려 남의 조언보다 자신의 감을 더 믿었다. 이번 코인은 느낌이 좋아. 최소 2배는 간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끝으로 곧 자유낙하를 시작한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윤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퇴직금 전부를 거기다 넣는 건 좀. 이 사람아,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은행에 넣어둬봐야 이자 몇 푼인데 이렇게 벌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조금이라도 안전한 데 남겨두는 게. 정우는 짜증이 났다. 당신은 평생 월급만 받아서 몰라. 이건 투자야. 내가 다 계산해서 하는 거라고. 그 말에 윤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다. 남편의 눈빛에서 처음 보는 탐욕이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정훈의 인생은 한 번의 성공으로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라섰다. 그가 느낀 짜릿함은 단순한 수익의 기쁨이 아니었다. 평생 돈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처음으로 돈을 조종하는 사람이 된 듯한 착각, 그 달콤한 착각이 그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멸의 길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2023년 여름 세상은 조금씩 이상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금리 인상, 자산시장 위축이라는 말이 나왔고 코인 커뮤니티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다. 이번 조정은 좀 길어질 수도 있다더라. 그래도 버티면 다시 오른다잖아. 정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잠깐 빠지는 거겠지. 항상 그렇잖아. 하지만 문제는 잠깐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거래소 앱을 열자 화면이 낯설게 보였다. 빨간색 그래프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잔액은 1억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조정이지 뭐. 스스로를 다독이며 휴대폰을 껐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하게 떨렸다. 이틀 뒤 다시 확인한 잔액은 9천만 원. 에이 말도 안 돼. 왜 이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아내 윤숙은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시장이 좀 출렁이는 거야. 괜찮아.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잠도 잘 수 없었다. 새벽에도 수시로 차트를 확인했고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도 붉은 그래프가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됐다. 7월 말 결국 잔액은 6천만 원대로 떨어졌다. 1억 8천만 원이었던 돈이 불과 몇 주 만에 절반 이상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존버 끝까지 버티기 해야지. 다시 올라올 거야. 다들 말하잖아. 지금이 기회라고. 커뮤니티에는 지금이 바닥이다. 패닉셀 하는 순간 패배자라는 말들이 넘쳐났다.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위로처럼 들렸다. 그리고 정우는 마지막 남은 신용대출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했다. 평생 쓰지 않던 대출까지 손을 대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여보, 솔직히 말해요.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윤숙의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조금 줄긴 했어. 그래도 회복 가능해. 조금이 얼마예요? 6천 정도. 윤숙은 입을 틀어막았다. 1억 8천이 6천이 됐다고요? 그게 조금이에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그날 밤 부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심한 싸움을 벌였다. 윤숙은 울며 소리쳤고 정우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이 그 돈을 벌려고 35년을 일했어요? 이러려고 평생 고생했냐고요? 이제라도 오를 거야.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 말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말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말끝을 잇지 못한 윤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정우는 홀로 거실에 남아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다. 붉은 선은 여전히 내려가고 있었다. 며칠 후 친구 모임에서 동기들이 물었다. 정우나 요즘 투자 어때? 아, 뭐 그냥 그렇지 뭐. 너 코인으로 돈 잘 번다며? 그냥 좀 줄긴 했어. 괜찮아. 겉으로는 태연한 척 웃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보다 훨씬 늦게 퇴직한 동기들이 여유롭게 여행 사진을 올리는 SNS를 볼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졌다. 자신은 지금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떨어지는 숫자를 붙잡고 있는데 말이다. 왜 난 안 되는 거지? 왜 나만? 하지만 진실은 단순했다.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탐욕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9월 초 잔액은 결국 1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는 것을. 2023년 가을, 이정훈의 하루는 단조롭고도 절망적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날씨도 뉴스도 아니었다. 거래소 앱이었다. 잔액 874만 2,300원. 그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2억 3천만 원. 그의 35년이 담긴 돈이 이제 100만 원 단위 숫자로 전락해 있었다. 믿음의 종말. 이제 정리하자. 더 늦기 전에. 윤숙의 말에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건 도박이에요. 투자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그냥 끝없는 구덩이야. 아니야, 아직 기회가 있어. 기회? 이제 무슨 기회가 남았어요? 당신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윤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남편의 탐욕이 단지 돈만 잃게 만든 게 아니었다. 부부 사이의 믿음, 존중, 그리고 함께 꾸려가던 노후의 꿈까지 모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정우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추가 대출 한도 확인서였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해. 정우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서류에 사인을 했다. 은행에서 받은 5천만 원 대출금은 곧장 거래소로 들어갔다. 이번엔 확실한 정보라 믿었다. 커뮤니티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 추천한 신규 프로젝트였다. 이건 10배 간다. 지금 안 타면 평생 후회한다. 그 말들이 마치 구원의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다. 3일 만에 그 코인은 상장 폐지 소문이 돌더니 폭락했고 계좌는 다시 반토막이 났다. 잔액 237만 원. 끝났다. 그제야 그는 손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삶을 삼켜버린 괴물 같았다. 이혼하자. 윤숙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뭐라고? 당신 이제 내가 믿고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려도 듣지 않고 거짓말하고 우리 인생을 다 말아먹었잖아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숙의 눈엔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실망만이 가득했다. 당신과 있으면 더 망가질 것 같아요. 이젠 내 삶이라도 지켜야겠어요. 그날 이후 윤숙은 친정으로 떠났다. 결혼 32년 만에 이별이었다. 집은 싸늘했고 정우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다.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투자 고수라며 자랑하던 과거의 자신이 부끄러워서였다.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통장 잔고는 100만 원 남짓. 신용카드 결제일은 다가오고 연체 문자까지 날아왔다. 은행에서는 대출 이자 독촉 전화를 해왔다. 한때 성실한 가장으로 불리던 그의 이름 옆에는 이제 연체. 위험 고객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창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평화로웠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그를 미치게 했다. 자신만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끔찍했다.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충동, 자신이 살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감정이 그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아들의 사진을 떠올렸다. 아빠, 나중에 손주 생기면 같이 놀아줘야 해요. 그 우스만 장면이 그를 간신히 붙잡았다. 그날 새벽 정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나는 실패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잃었다. 아내도 친구도 나 자신도. 남은 건 숫자뿐이다. 그 숫자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파괴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모든 것은 내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10월 정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은 돈 23만 원을 신규 코인에 투자했다. 하루 종일 그래프만 바라보며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시간을 보냈다. 이번 한 번이면.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내와 아들의 실망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갈등 속에서도 손가락은 매수 버튼으로 향했고 욕심과 절망이 균형을 무너뜨렸다. 다음 날 잔액은 0원으로 찍혔다. 가격 폭락으로 모든 돈이 사라지자 정우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집은 싸늘하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도 끊긴 상태. 독촉 문자와 전화는 무력감을 더했지만 그는 처음으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작은 위안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은 건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돈을 잃었지만 사람을 잃지는 말자. 겨울 정우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찰했다.
퇴직금과 가족, 삶을 잃었던 경험이 자신에게 준 교훈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욕심과 투자 실패를 인정하며 이제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이 필요함을 느꼈다. 돈을 잃었지만 사람과 삶을 잃지 말자. 아내 윤숙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회복했다. 다시는 이런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정우는 가족의 소중함이 돈보다 훨씬 큰 가치임을 깨달았다. 소액 저축과 안정적 재테크, 생활비 관리로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했다. 욕심 대신 계획과 절제를 선택하며 작은 성취에서 만족감을 얻었다. 정우는 돈보다 사람과 관계,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과거의 실패는 쓰라리지만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었다. 정감이 찾아왔다. 거래소 앱 대신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퇴직 교사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 강의와 컨설팅을 시작했다. 소규모 수입이지만 삶을 통제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윤숙과 관계를 천천히 회복하고 아들과 손주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정우는 깨달았다. 돈보다 가족과 신뢰가 삶에서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투자는 완전히 멀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품과 소액 저축으로 재정 관리에 집중했다. 무리한 욕심 대신 계획적인 절제와 꾸준함을 배우며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정우는 빠른 부 대신 작은 성취와 관계에서 행복을 느꼈다. 친구와 이웃을 돕고 가족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했다. 나는 이제 돈보다 사람을, 욕심보다 삶을, 불안보다 평화를 선택한다. 봄이 깊어갈수록 정훈의 하루는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졌다. 거래소 앱 대신 그는 책상 위에 메모와 계획표를 펼쳐놓고 하루를 계획했다. 정훈은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벽 공기는 마음의 평화를 주었다. 아내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노는 시간, 지역 커뮤니티 강의,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재정 교육 강의에서 청년들에게 솔직하게 투자 실패와 교훈을 전했다. 돈은 잃어도 배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많지 않았지만 정우는 작은 성취와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강의에서 받은 감사 인사,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친구와 이웃을 돕는 경험이 만족감을 주었다. 정우는 깨달았다. 돈을 잃고 후회하는 경험은 쓰라리지만 삶의 의미와 교훈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서 있다. 돈보다 욕심보다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오늘도 나는 작은 행복과 의미를 쌓으며 살아간다. 봄이 깊어가고 정훈의 일상은 안정감을 되찾았다. 거래소 앱 대신 가족과 웃고 손주와 놀며 지역사회에서 작은 역할을 찾았다. 윤숙과의 관계는 이제 신뢰와 배려로 채워졌다. 오늘 강의 어땠어요? 아주 좋아. 학생들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더라. 정우는 깨달았다.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랑과 신뢰를 잃는 것이 더 큰 상처임을. 자신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교육 강의와 상담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이 물었다. 투자하다 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우는 답했다. 먼저 자신을 잃지 마세요. 돈은 잃어도 배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재무 관리와 저축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무리한 투자 대신 안정형 상품, 생활비와 여유자금 관리. 돈은 이제 삶을 편안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고 욕심 대신 절제를 배웠다. 정우는 과거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과 배움을 자랑스럽게 느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돈에 쫓기지도 욕심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뿐이다.